네,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오늘 차별금지법에 관해서 토크쇼를 이렇게 해보려고 이렇게 세 사람이 나왔습니다. 저는 바른인권센터 소장되는 안언주라고 합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천만의 말씀 국민운동 대표 김은영입니다. 네, 저는 새로운 학부모연합 대표 오현민입니다. 네, 긴 얘기가 될 수도 있어서 저희가 착석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차별금지법 혹은 평등법이라고 하는 이 법안을 두고 얘기를 할 텐데요. 이미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반대 서명이나 또 이렇게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홍보물이나 전달지도 많이 보셨을 테지만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들은 이미 많이 알려진 내용과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들어보시고 저희들이 어떤 이유에서 하는 건지 저희들이 설득시켜 드릴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오늘은 저희들이 다 까보자 차별금지법이라는 주제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법은요. 정의당 장혜영 의원부터 비롯해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박주민 의원, 또 권인숙 의원 이렇게 지금 4가지가 작년부터 발의가 되어서 4가지가 지금 법사위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물론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이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차별금지법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차별에 해당되지 않는 조항들을 일단 넣어놨어요. 이 내용들은 차별금지법의 문제들이 저희들이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역차별이 되는 부분을 당연하다라고 내용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령을 만들기도 하고 다시 제정하기도 하고 또 개정하기도 한다라는 조항인데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지금 올해 상반기까지의 통계 자료를 보자면요. 법률 제정 개정이요. 3,355건이었고요. 조례가 개정된 게 11만 5천 건이었고요. 조례 개정이 2만 5천 건이었습니다. 거의 뭐 이거는 법을 그냥 만들어내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걸 계속 막 진짜 찍어내듯이 하지 않았으면 이런 숫자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역사 이래에 지금 나올 그런 내용들인데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 된다고 했는데요. 우리 한 번씩 짚어보도록 할게요. 차별의 개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별의 개념이 지금 이상민 의원이 낸 그 법안을 기본으로 하고 다른 내용들은 다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렇지만 대표적인 이상민 의원이 저희들이 가장 분노케 했었고 저희가 준비하는 시간을 줬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기준으로 하는데요. 21가지 개념. 네, 그렇죠. 네. 차별 개념을 보면 먼저 이렇게 PPT로 보이시지만 그 다음 PPT입니다. 네. 차별이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 지역, 용모, 유전 정보 등 신체 조건. 쉬었다 가겠습니다. 자,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고용 형태, 사회적 신분 등, 그러니까 이하 성별 등이라고 하죠. 등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 구분, 배제,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러니까 위에 21가지가 될 수도 있고요. 210가지가 될 수도 있고 2100가지가 될 수 있는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유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 구분, 제한,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 개념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21가지 내용들 중에서 우리가 이해될 수도 있고, 뭐 그 정도는 그럴 수 있지 않나 라고 하는데, 하나씩 짚어볼게요. 우리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에 대해서 우리 오 대표님 잠시만요. 네, 그 가족 형태와 가족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 헌법에도 그 평등이라는 게 있어요. 정의가. 그러니까 헌법 11조 1항이 어떻게 뭐라고 돼 있죠? 여러분 다 아실 것 같은데. 네,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되어 있죠. 모든 국민은 어디라고요?
법 앞에 평등을 얘기하고 있어요. 법 앞에서의 평등. 그렇지만 이 이상민 의원이나 지금 발의된 차별금지법 혹은 평등법이란 이곳의 평등은 이 평등법 헌법에서의 평등 뭐죠? 국가와 사인, 국가와 개인에서의 어떤 그 평등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국가가 법을 적용할 때 개인한테 국민한테 법을 적용할 때 평등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번에 발의된 이 여러 의원에 대해서 발의된 평등법은 사인과 사인 간, 그러니까 국민들 간에서의 어떤 평등을 국가가 개입해서 법적으로 처벌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차별도 헌법에 정의가 돼 있어요. 뭐죠? 법적으로 어떻게 되죠?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죠. 그렇지만 여기 분리구분 제한 배제, 분리구분이라는 것은 다른 것은 다르다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 자체가 안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가족 형태는 어떻게 되죠? 네, 우리가 결혼을 해서 혼인 그리고 우리 법에서는 헌법에서의 헌법에서 예. 그렇죠. 그 출산을 했을 때 혈연 그리고 입양으로 통한 네. 입양 있죠. 네. 그렇게 근데 여기서 이 아까 그 개념의 근거에서 보자면 모든 형태의 가족이 가능해요. 혼자 살거나 아니면 뭐 결혼을 하지 않거나 동거를 하거나 뭐 같은 성끼리 살거나 뭐 다른 성끼리 살거나 동물이랑 살거나 뭐 이렇게 시체랑 살거나 뭐 모든 어떤 형태의 가족 형태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 의해서 구분짓지 말라고. 다 같으니까 같은 가족이니까 같이 보자는 것이 이 차별의 개념에 의해서 그렇게 정의가 되는 것이죠. 말하자면 한 집에 살면 다 가족으로 쳐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자꾸 사실혼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혼에 관한 법은 따로 있어요. 꼭 사실혼인 관계인 사람들이 법에서 보장받지 못하는 것처럼 이게 통과가 돼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법들은 따로 다 돼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동성애 가족, 양성애 가족, 다자성애, 집단성애 이런 사람들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가족 형태의 상황을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그런데 지금 여기 법 조항에는 부정적인 관념을 가진 것도 차별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이런 거예요. 지금 건강한 가족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출산을 했던 혹은 입양을 했던 그 가족을 얘기하고 있어요. 헌법에서 그렇게 명시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걸 만약에 옆에 있는 사람이 동성애 가족입니다. 그런데 야 그래도 건강한 가정은 그래도 남자 여자 결혼해갖고 애 놓고 사는 게 그래도 건강한 가정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것조차도 이 사람들한테는 부정적인 관념으로 전달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차별로 들어가는 거죠. 내가 어떤 말을 해갖고 나는 이게 정의라고 생각해.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느끼면 그게 차별입니다. 자, 그 다음 종교 있죠. 종교 차별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는데 이 종교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것은 일단 이 종교 차별이 들어가면 교회 신천지 아웃 다 떼셔야 됩니다. 종교 차별에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구원의 길이 예수님에게만 있다라고 말하는 건 당연히 종교 차별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나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교회가 아니죠. 결국에는 교회 폐츠법이 되는 겁니다. 지금 학교 규정에서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이들이 종교에 대해서 차별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코로나 걸렸을 때 그 확산될 때 교회 가지 말라고 했어요. 아이들이 교회 가지 말라고 선생님이 대놓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애들이 엄마 저 학교에서 교회 가지 말래요. 뉴스에도 계속 나오고 옆에서도 얘기하고 일반 사람들도 얘기를 하니까 애들은 그런 줄 알고 난 종교에 자유가 있지 않아요? 나 안 갈래요. 그런데 이걸 강요하는 자체가 차별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강요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단순히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을 빗대어 봤지만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된다면 이건 당연시 된 거예요. 왜? 예수만 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우리 얘기해야 되니까요. 예, 만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일이죠. 단일.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될 수가 없고요. 자, 또 뒤에 보면요.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법안 중에 이런 법안이 있습니다. 지금 5.18에 대해서 언급할 수 없습니다. 지금 5.18에 대해서 비판적인 여론을 내놓거나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의견을 내어놓았을 때 공개적으로 내놨을 때 벌금까지 지금 물게 됩니다. 제가 말을 잘해서 그러나요? 왜 띵띵 소리가 나죠? 네.
학교에서 주체사상 가리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주체사상을 가리키지 말라고 하면 차별에 들어가는 겁니다. 네, 지금 김일성 해고록이 나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비판할 수 없게 돼요. 자, 우리가 단순히 그냥 정치적인 의견은 역사적으로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 어떤 역사도 비판을 받아야 될 건 받아야 되고 칭찬을 드려야 될 건 칭찬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것처럼 지금 행동하는 것들이 있죠. 윤석열 의원이 그 전두환 그분을 뭐 찬양했다, 고무했다 이러면서 현수막이 전국에 다 붙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현수막만 붙을 일이 아니라 뭐예요? 법에 이제 저촉이 되는 겁니다. 처벌을 받죠, 처벌. 네네. 저촉이 되면서 처벌이 되고 손해배상까지 청구를 했을 때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정가가 있어요. 아니 정가를 차별하지 말라? 솔직히 우리가 정가자를 차별하는 게 아니라 정가자를 정가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흉악범이 있어요. 그러면 내 안전을 위해서 적어도 그 사람들을 좀 멀리할 저한테 권리가 있지 않나요? 내 개인의 생명권을 위해서, 안전권을 위해서 내가 그 사람들을 멀리할 그런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범죄자를 범죄자라 부를 수 없는 거죠. 이거에 대한 이게 또 차별일까요? 학교에 수업 들어갈 때 선생님들 학교에 수업 들어갈 때 정가 이력 다 조회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 자체가 이제 차별에 들어가는 거예요. 못해요 이제. 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아이들을 보호할 수가 없어요. 유치부 아이들 돌봄 선생님을 뽑을 때요. 자, 그 소아 그 범죄자 있지 않습니까? 네. 네. 하도 이런 게 이제 자꾸 걸리니까 내가 얘기를 하다가도 이거 맞아? 맞아? 이렇게 자꾸 필터링을 하다 보니까 말이 버벅대는데 소아 성범죄자들이 만약에 이력서를 냈어요. 그런데 지금 차별이 되니까 그걸 쓰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 애를 지금 더듬고 있고 막 사랑스럽다고 안아주고 맨날 뽀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떨어뜨리고 싶겠죠. 그런데 그런 게 할 수 없습니다.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유치원이나 학교는 절대로 그 사람을 자를 수 없습니다. 차별이죠. 혐오를 하는 자체가 차별이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 안전권을 위해서 절대로 이렇게 전과자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없게 되는 것. 그럼 우리는 무법지대에 지금 사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주머니에 칼을 들고 있다고 해서 살인자는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해합니다. 칼을 앞에 들이대도 살인자는 아닙니다. 살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찔렀을 때 너 얘기해. 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과 같은 거죠. 네. 자, 지금 성적 지향, 성별 정책성. 이게 지금 교회에서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차별금지법, 평등법인데요. 자, 이것도 한번 다뤄보고 가도록 할게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성 정체성하고 차이점을 아십니까? 성적 지향은 내가 누구에게 성적으로 이끌리느냐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자인데 여자한테 성적으로 이끌려요. 그럼 뭐예요? 동성애. 동성애자죠. 네. 그런데 남자도 이끌리고 여자도 이끌려. 그러면 양성애. 그리고 내가 친척 간에 이끌려. 그럼 뭐예요? 근친상간. 네. 내가 어린 아이들한테 이끌려요? 소아성애. 내가 동물한테 이끌려. 뭐예요? 전문 용어. 네. 수간. 네, 수간입니다. 시체한테 이끌려요? 시체성애. 기계한테 이끌려요? 기계성애. 이상하죠?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실제로 있습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데 몇 가지만 예로 들어드린 겁니다. 유튜브를 하나 봤어요. 근데 그걸 다큐로 다뤄놨는데 이제 우리나라 게 아니고요. 외국 겁니다. 자기는 개라고 생각이 된대요. 성별 정체성이 나려고 하는데 성적 지향 얘기한 김에 얘기할게요. 네. 성별 정체성. 자, 자기는 개라고 생각이 된대요. 남자 여자의 성별이 아니라 나는 개야. 그러면서 개 탈을 쓰고 개 꼬리 달고 그러면서 네 발로 다녀요. 손이 아니라 그건 발이 됐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의 가족이 또 형성이 됐고요. 또 그 사람들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성별 정체성이 되는 거죠. 네. 죄송합니다. 무슨 소리였어요? 성 정체성 지금 말씀드리셨는데 결국에는
생물학적성, 내 성염성체가 XX인지 XY인지 그거 중요하지 않고 내가 여자라고 느껴지는지 남자라고 느껴지는지 그 외에 여자부터 남자까지 쭉 스펙트럼처럼 늘어놓고 내가 어디쯤 해당하는지 그러면은 한 개도 아니고 두 개도 아니고 수천 개, 수만 개가 될 수 있겠죠. 성별 정체성이. 지금 페이스북에 미국에서 페이스북에 가입을 하려고 하면요 108가지의 성별이 나옵니다. 뭐 그 중에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특별히 이제 머리에 남는 건 안드로메다 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별이 우리가 얘기하는 생물학적 성이 아니라는 게 중요한 거죠. 네, 그냥 이제는 동성애만 얘기하면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페이스북에서 108가지의 성별이 있잖아요. 그런데 동성애만 얘기하면 지금 두 가지밖에 얘기 안 하는 거죠. 남자, 여자. 지금 두 가지밖에 얘기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계속 얘기하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냥 거기에 국한되지 말고 지금 저희들이 열어가는 건 이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을 벗어난 단위로 지금 계속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더 웃긴 거는 이게 성별이 딱 내가 처음에 느낀 것과 한 가지로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아침에는 남자인 것 같은데 점심 때는 내가 여자처럼 느껴져. 그 다음에 저녁에는 또 남자처럼 느껴져. 이렇게 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시시때때로 자기 마음대로요. 그건 그냥 내 마음에, 내 생각에. 그리고 만약에요, 내가 남자인데 내가 저기 여탕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어. 그러면은 어떻게 얘기하면 됩니까? 나 여자 같아요, 기분에. 실제로 이거는 뉴스에도 몇 번 나왔어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 정체성이 문제예요. 네, 이렇게 여탕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처벌받지 않았어요. 그냥 경범죄로, 그러니까 그 경범죄라는 건 무단 침입, 이제 그걸로만 한 거지 그 어떤 처벌도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이거는 또 어느 정도 알고 계시니까 다음에 보면 학력이 있어요. 예, 학력은 뒤에 고용 부분에서 다시 언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 퇴짜 넣는 겁니다. 아닙니다. 네.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 중에서 등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 항목은 21가지입니다만 등이 붙는 순간 21가지 그 이상이 되겠죠. 여기서 얘기하는 사회적 약자, 사회적 소수자라고 얘기하는데 그 소수자라는 개념이 어느 부분으로 자르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고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법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별 등이라고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총칭하겠다. 줄여서 이제 표시를 하게 된 겁니다. 성별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법안을 보셨을 때 성별 등은 진짜 남자, 여자 성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21가지 그 이상이 되는 이 모든 사회적 소수자라고 하는 것들을 총칭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든 항목들이 왜 문제가 되느냐? 자, 그 다음 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괴롭힘이라는 항목이 들어가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라고 되어 있는데요. 신체적 고통을 주는 건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신적인 고통을 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것도 안 되지. 이해합니다. 자, 그런데 자, 제가 만약에 이 시계를 샀어요. 이 시계를 샀는데 이 시계가 뭐 제 나름 돈 좀 주고 샀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한테 얘기합니다. 친구 아니지만 네, 내가 있잖아. 이거 돈 좀 주고 샀는데 가짜 아니야? 아니 진짜고 이게 진짜 다이아몬드가 여기 박혀 있거든. 가짜 같은데. 그런데 지금 이것들을 내가 이제 그냥 봐도 반짝반짝 거리지 않냐? 가짜 같아. 자, 지금 그게 포인트가 아니잖아.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내가 자랑하는 게 지금 여기서는 저한테 이렇게 반감을 주지만 상처받았다 이겁니다. 어디서 나한테 자랑질이야? 지가 돈을 벌었으면 벌었지. 왜 나한테 자랑질이야? 자,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 이 또한 차별로 인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문제가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그러니까 국가가 그러니까 개인의 그러니까 가치 판단인 어떤 감정까지 아니면 느낌까지 어떤 그것을 측정해서 처벌을 하겠다는 거지. 어떤 느낌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나요? 아니 내가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기분 상한 걸 측정할 수 있나요? 그건 지극히 주관적이고 어떻게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없죠. 근데 이걸 법적으로 다루겠다는 것이죠. 지금 사회 상규가 어떻게 달라져 있냐면요.
자,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습니다. 뭔가 노력하지 않았어요. 애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서 도태되고 있어요. 그런데 광고에서 계속 뭐라고 합니까? 괜찮아. 열심히 했어. 이제 쉬어도 돼. 너 꽃길만 걸어. 괜찮아. 그 모든 것에 긍정적인 것들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은요. 반대로 딱 뒤집으면요.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자체가 차별이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다. 야, 그게 어떻게 정신적인 고통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맞아. 너 받았어. 나 이해해. 지금 이렇게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요. 결국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법에 적용이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 괴롭힘이라는 것들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넣을 수 있는 부분으로 측정이 된다는 게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성희롱이 그런 똑같이 적용되는 거거든요. 내가 저 사람이 성희롱을 했든 안 했든 내가 기분에 성희롱 당한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냥 성희롱이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차별금지법도. 자, 이렇게 해서 차별금지법의 용어나 정의를 이제 대충 봤습니다. 이제 법안 하나씩 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영역에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지금 사실 평등법이라는 거는 국민의 기본법이에요. 기본이에요. 기본법인데 이 법의 대상에서 적용 대상에 있어서 국민이 아닌 외국인까지 포함이 된 거예요. 자, 이거 몰래 갈 필요 없죠, 지금. 그러니까 그 경북대학교 서문에 이슬람 사원이 지금 이렇게 건축 중이다가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지금 외국인 무슬림들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자기들의 종교활동, 종교의 자유가 있는 국가가 아니냐? 이 종교가 자유가 있는 국가인 대한민국에 내 종교활동을 보장해달라고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런데 우리가 우리 법에 보면 국가 간의 법들을 보면요. 상호주의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렇죠. 뭐냐면 그 나라에서 적용되는 걸 우리나라에서 똑같이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이 이슬람에 가서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 법이 그렇기 때문에 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평등법이라는 부분이 사실 반헌법적이라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까 말씀하신 부분처럼 그러니까 국민의 법적 지위와 외국인의 법적 지위를 같이 두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외국인의 법적 지위는 헌법에도 있어요. 뭐라고? 국제 협약이나 어떤 국제 그 조항에 준하여서 외국인을 대하게 돼 있는데 이걸 똑같이 국민 안에 포함되니까 지금 경북대학교 서문에 있는 이슬람 사원 사태가 지금 발생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들은 종교의 자유를 해달라는데 거기는 주민들은 어떻게 해요? 국민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국민이 누려야 할 재산권과 그 생존권, 행복 추구권을 침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아무 소리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거기 주장하고 있는 그분이 뭐 단체 어디라고 했어요? 예. 그 사람이 그러니까 공격적인 발언을 언론에다 내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테러 조직의 일원인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이슬람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부분들이 그 사람들이 테러를 일으키려는 부분들 그리고 사람의 생명을 특히 여자들의 생명을 쉽게 여기는 부분들 때문에 무섭다라는 거 얘기하는 부분이죠. 이게 안전권이 이제 포함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실내가 지금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기 전에도 이미 경제서문에는 그 무슬림들이 국민인 것처럼 자기 국민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국가기관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그들을 국민으로 지금 대우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오히려 국민들을 외국인들 제가 이 무슬림 얘기가 나오면 뚜껑이 열리네요. 자, 국민을 외국인처럼 지금 취급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처럼 이걸 이렇기 때문에 평등법이라는 것이 반헌법적이고 여기 하나 더한 게 뭐냐면 이상님 그 의원의 법안에 보면은 대상이 국민 외국인 플러스 데이터예요. 자, 데이터라고 하는 뭐죠? 네, 우리 인공지능이 있죠. 네. 그리고 지금 데이터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 웹 올라가 있는 문서부터 포함한 그 모든 것들,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의견을 내놓은 그 모든 것들이 지금 포함되는 게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챗봇,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AI 챗봇이라는 이루다라는 이 챗봇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이 챗봇이 레즈비언 게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냐면 진짜 싫다. 혐오 발언을 혐오스럽다 하니까 여기에서 이 이루다를 이렇게 중지시키고 없애야 된다는 게 지금 엄청난 반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조차도 아니 우리가 하는 문자조차도 이 모든 것들을 차별금지법에 넣겠다는 얘기죠. 결국은 그걸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보내는 문세나 SNS 그리고 우리가 올려놓는 모든 자료들이 오픈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우리 자유를 지금 침해하는 법안을 지금 내놓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눈뜬 봉사로 지금 이 법안을 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심각하죠. 더군다나 심각한 거는 선거권까지 주어진다는 겁니다. 현행에 지금 영주권 취득 후 3년 후면 그 이제 18세 이상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지방선거를 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그 다국민 다문화 국가인 미국에서도 이런 거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주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참정권에 있어서 여기 차별금지법 31조에 보면 참정권도 차별하지 마라. 그럼 결국에는 대한민국에서 이슬람 교도들이 정치인으로 나올 수 있고 중국인들이 정치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일단 이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나라 국민은 소수입니다. 소수 국가잖아. 그러니까 땅덩이에 진짜 사람들이 특히 중국 사람들 많죠. 자 계속 들어옵니다. 계속 들어와서 우리나라 수보다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뽑을 거예요. 누가 뽑힐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을 뽑는다고 100%라가 친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 나라가 아닌 거예요. 대한민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정권뿐만 아니라 사실 실제적으로 지금 뉴스에 어떤 그 기사가 있냐면 최근 5년간에 중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120%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한테 그 어떤 대출도 오히려 국민보다 더 혜택이 많고 그렇다 보니까 외국인들 사이, 특히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우리나라를 부동산 쇼핑센터예요. 네, 맞습니다.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그 다문화 가족들한테 주어지는 것, 그러니까 우리 가정하고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 아파트에 살고 있고 비슷한 직장에 비슷한 어떤 그 수입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걔네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번 쌀 주고 빵 주고 뭐 주고 걔네들 그 놀이 그거 캠핑 데리고 가고요. 그 많은 것들이 계속적으로 지원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지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비부터 해서 그 모든 것들이 외국인을 향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열려서 지원하고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차별 금지 및 예방 조치에서 보면요. 이게 아까 얘기하시다가 이제 안 하셨던 건데 임금 등에서 차별을 금지한다라는 내용입니다. 호봉산종, 연봉, 책정 등 임금 결정 기준을 다르게 정하여서는 안 된다. 자, 그러면 이건 뭐 맞는 말 같기도 합니다. 자, 같이 입사했는데 그럼 같이 월급 받아야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학력이 다르다면 아까 그 학력 부분, 네, 학력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같이 준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학력이라는 건 경력으로 인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학교에서 만약에 우리 전자공고나 이런 데서 기본적으로 산업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 그리고 회사에 직접 투입할 수 있게끔 기본적인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들어간 그 회사에서 좀 더 레벨을 좀 더 쳐서 해준다. 왜? 좀 더 배워왔잖아. 그래서 월급 좀 더 줄게 라고 하는 자체도 여기서는 안 된다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제가 학력 부분에 고용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언급을 드리겠다고 했던 말씀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예를 들으신 것처럼 고졸자 그리고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 같은 회사에 A가 고졸이고요. 학력이 그리고 B라는 사람이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회사에 같은 시기에 입사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에는 호봉이 다르죠. 왜냐하면 박사학위를 소재했다는 거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그 학위 자체 공부했던 그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을 해주잖아요. 근데 이 자체가 이 다르다는 능력이 차이 나는 자체를 차별로 보는 것이죠. 그 예를 들면 이거는 또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력서에 사람을 이렇게 뽑을 때 있잖아요. 뽑을 때 예를 들면 이렇게 많이 하죠. 뭐 4년제 이상 졸업자 이거 못해요. 자, 우리가 인천공항에서 이런 일이 있었죠. 알바 천국을 통해서 이제 알바가 그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뭐 이렇게 정규직으로 다 바꿔라라고 얘기하는 바람에 정규직이 됐어요. 자, 청소하다가 정규직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난리가 났어요. 왜?
이 인천공항에 정규직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6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학교를 다니고 스펙을 쌓고 진짜 그 어려운 영어를 막 토익을 공부를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 6년 동안 걔네들이 그냥 슬슬 공부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밤새 코피 터져면서 잠도 못 자가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생긴 것. 그 알바생이 글을 올렸습니다. 너네 6년 동안 공부하는 동안 나 알바 천국 통해서 왔지롱. 너네 공부해서 뭐하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들이 이대로 그냥 적용되는 부분이에요. 공부하는 거 다 소용없고요. 노력해도 소용없고요. 그 열심히 산다라는 자체가 넘겨주시면 됩니다. 네, 열심히 산다는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지금 자유시장 경제를 운영하기 위한 밑거름이 되는 그 원동력을 꺼트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저는 아이 학부모인데요. 공부할 필요 있을까요? 없죠. 아니,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오히려 공부를 하는 자체가 손해인 거죠. 차별을 할 대상이 되는 거죠. 경쟁이 필요가 없는 거죠. 네네. 네. 그렇죠. 바보죠, 바보. 네. 자, 그 다음 보면요. 우리가 재난 상황에서 이 법을 또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난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 또는 소수자를 주의를 기울여서 대우를 해야 된답니다. 자, 만약에 건물이 무너졌어요. 그러면 붕괴가 돼서 이 재난 상황이 됐을 때 사회적 소수자 약자를 구분해야 됩니까?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에서 누가 더 빨리 위급하냐에서 지금 해야 되는데 자 비슷비슷한 사람이야. 그런데 한 사람이 손을 들고 근데 뭔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이쪽 사람을 구조를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이 사람 두 사람 다 치유가 돼서 이쪽 사람이 얘기를 하려고 했다는 거 나 사회적 약자다. 사회적 소수자다. 그런데 내가 얘기했을 때 니 나 무시하고 갔잖아. 너 나 차별한 거지. 라고 하는 순간 그 구조했던 사람이 이 소송에 휘말리게 될 수 있어요. 그럼 그 긴박한 상황에서 정말 그 구조 한 사람도 살려는 상황에서 손 들어야 돼요. 뭐 게이 손 드세요, 뭐 동성이가 손 드세요, 뭐 외국인 손 드세요 이렇게 해야 되나요? 네, 그렇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뭐 외국인, 난민, 전과자, 성소수자 뭐 다 지금 여기서 사회적 약자라는 걸 인지하고 있어야지만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은 이런 일이 이제 이런 소송이 한두 번만 있어지면은 이제 그 구급대원, 소방관 이런 사람들이 소송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결국에는 뭐 손드세요 해야 돼요. 사람의 목숨을 경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정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법조인 중에서 이렇게도 얘기하십니다. 지금 이런 법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니라고 100%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법은 해석하기에 나름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해석하는 게 억지가 아니고 일리 있어. 그 순간 그 누군가는 이렇게 판결을 할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괴롭힘이라는 것이 지극히 추상적이고 주관적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추정하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요. 네. 지금 사회적 약자라고 얘기하는 거, 사회적 소수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싶어 하고 열망하게끔 하는 부분이 이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부분입니다. 맞아요. 뭐냐면 최하 금액이 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내가 왜 우리 지금 군대에서 하극상 아시죠? 윗사람을 잘못했다, 뭐 차별했다, 어떤 식으로 찔러도 이 사람은 아무런 저런 처벌이 없어요. 왜 소방서나 뭐 112에 우리 119, 112 잘못 신고하면 우리 벌금 내잖아요. 근데 하극상은 벌금도 없고 처벌도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신고하고 보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차별받았다고 어떻게든 찔러만 내놓으면 어떻게 한다? 손해배상 청구를 500만 원에서부터 곱하기 3 혹은 5배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먼저 해놓고 보면 되는 거예요. 손해볼 거 없어요. 500만 원 따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가 차별받았다라고 주장만 하면 500만 원은 들고 들어가는 거죠. 우리 이거 지금 겪고 있는 법이 있죠. 민식이법. 이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애가 뛰어들어와서 지르다 박아도 벌금 500만 원부터 시작하거든요. 벌금 500만 원 내놓고 애랑 합의 봐야 됩니다. 애 부모님이랑. 그래서 그런 놀이 있었죠. 애들이 그 어린이 보호국에서 막 뛰어다니는 영상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쫓아다니죠. 차를 뛰어가서 자기가 박으려고 차가 막 출발 막 뛰어가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어른들은 안 그럴 것 같습니까? 나 돈 없으면 나 이 짓을 할 것 같아요. 그냥
일단 고소하면 돼요. 왜냐면 그렇죠. 이거 그냥 고소도 아니고 그냥 국가인권위원회에 얘기만 하면 돼요. 자, 결국은 사회적 소수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학원이라도 생겨야 될 판입니다. 아니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차별금지법, 평등법이 아니고 소수자 양산법.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저희가 상황을 보면은 이거는 먼저 내가 게이예요. 아니면은 내가 피해를 그 정신적인 괴롭힘을 당했어라고 손만 들면 국가인권위에서 진정을 넣기만 하면 거기서 조사 다 놔주고 그리고 기본 안 돼도 500원 받으니까 그러면 안 하시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고발 당하기 전에 진정 당하기 전에 전 바로 손 들고 피해받았 이렇게 해야 돼. 그럼 우리 아이들 이 나라는 네. 희망이 지금 없어지는 법이라고 지금 계속 중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소송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옆 사람한테 그러니까 같이 있었으니까 이 사람이 증인이 되겠죠. 그런데 이 증인이 될 때 이 사람이 이 상황 진짜 내 잘못 얘기하면 큰일 나겠다. 저 잘 모르겠어요. 나는 아니야. 나 못 본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그렇게 해서 만약에 차별이라고 주장했던 사람 편을 들지 않아서 이 사람이 오히려 역공을 당해서 지금 자기가 지금 소송을 당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됐을 때 이 중립을 섰던 사람도 차별된 사람으로 치부합니다. 그러니까 입 닫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네. 어떤 분은 그래요.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그냥 입 닫고 있지 뭐. 가만히 있으면 돼. 아닙니다. 안 되죠. 입만 닫고 있을 일이 아니고 눈도 감고 있어야 돼요. 자, 눈도 나 본 적 없어. 본 적 없다는 거 증명할 수 없잖아요. 아니야, 귀 있잖아. 귀가 그러니까 눈 빼고 귀 닫고 뭐 냄새도 못 해. 뭐 어떡하라고. 그냥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공범으로 몰리는 거예요. 결국은 중립도 차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의로운 마음을 갖고 있다면 이 마음을 비우든지 아니면 이 법이 제정이 되기 전에 막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겠죠. 저는 미리 그 전에 그 싹을 잘라야 되는 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보니까 그 소수자 양산법 플러스 입닥쳐법이에요. 입닥쳐법도 아니고 입 열어법. 고소 뭐 남발법. 어떡하라고. 고소 남발법. 그리고 네. 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의원들이 변호사들 출신이에요. 결국에는 이런 소송을 누구한테 밝히시겠어요? 차별금지법을 만든 사람한테 전문적인 만든 사람한테 맡기게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차별금지법 아니, 오히려 발의한 사람은 지금 국회의원 끝나면 먹을 거리를 다 만들어 놓은 상태인 거죠. 오히려 지금 만약에 이제 차별을 주장한 사람이 있고 나는 난 차별 안 했어요. 가해자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제 원고 피고가 되겠죠. 예. 피고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변호사를 찾으러 다니잖아요. 법전이 얘기하십니다. 저 만약에 그렇게 해서 저를 찾아온다면 저는 안 해요라고 거부할 겁니다. 이 법은 나갈 방법이 없어요. 예. 법조인이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은 이 법은 걸렸다 하면 무조건 이런 손해배상을 무조건 해야 되는 식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 어떤 법이라도 지금 만들 때 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는데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뭐 사람들한테 잘못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열어놓는 부분인데 이 법은 그런 구역이 없답니다. 일단 어떤 고소든 어떤 소송이든 일단 입증 책임이 소송하고 고소하는 사람의 그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걸 뭐라고 하죠? 무죄 추정의 원칙. 네네.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된 일인지 소송을 당한 사람이 나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입증을 하지 못하면 그 입증이 될 때까지 내가 입증을 해낼 때까지 나는 죄인인 거예요. 차별을 한 거고. 이게 거꾸로 뭐예요? 아니, 무죄 추정의 원칙이 아니 되는 입증을 거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정신적인 피해를. 그러니까요. 네, 계속적으로 다뤄갈 텐데요. 지금은 이제 토지 그리고 주거 시설에 대해서도 이 법을 적용시킵니다. 자, 공급 이용에서 배제 제한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성범죄자 중에서 조땡땡이라고 그 사람이 출소한다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왔을 때 부인이 집을 구한다고 찾으러 다녔었어요. 그런데 이 부인이 집을 구하려고 찾으러 다녔을 때 조땡땡이가 자기 집으로 들어온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조땡땡이가 들어온다고 해서 나 그 계약 취소할래요. 차라리 내가 이거 배상을 할 테니까 취소할게요 라고 얘기를 하면 배상뿐만이 아닙니다. 네, 오히려 이 소송에 지금 휘말려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경우에도 아까도 제가 언급했습니다. 자기 안전권을 위해서, 생명권을 위해서도 얘기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만약 연루가 됐다. 차라리 그 집 놔두고 자기가 나가 사는 게 좋아요. 그게 해결책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 만약 조땡땡이 조수 뭐 이렇게 성범죄자가 세입자로 들어왔을 때 같은 한 제가 그 새는 1층에 놓고 제가 2층에 산다고 해요. 근데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돼도 그러니까 쫓아 내보낼 수도 없는 상황에 그러면은 최대한 출입하는 곳이라도 따로 하자. 우리 딸 애들이랑 마주치지 않게. 그래서 출입구를 이렇게 달리해서 대시로 동선이 겹치지 않게 했는데 어느 날 조땡땡이 와서 성범죄자가 와서 이거 뭐 내가 뭐 전과자라서 이래? 해서 기분 나쁜데 이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넣으면 그 집주인은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최소 500만 원. 만약에 출입구가 한 개였는데 2개로 했어요. 좁겠지. 나 불편하다 이거야. 네가 나 지금 일부러 이렇게 비좁게 이렇게 출입구를 만들어서 날 이렇게 혐오하는 걸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어? 네, 이렇게 말은 성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집이 아니죠, 내 집이. 네, 맞습니다. 자, 그 다음 보면 4장 35조에 보면요. 아까 우리 김 대표님이 얘기하셨듯이요. 원래 우리는 어떤 법이 그 범죄자라고 검찰이 이 사람을 잡아왔는데 이 사람이 죄가 있다는 걸 검찰이 밝혀내야지만 이 사람이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이 사람은 범죄자 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법이 이 범죄자가 완전히 맞다라고 땅땅땅 때리기 전까지는 이 사람을 보호해라 라고 해서 이 인권을 보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만은 어떻게 되어 있냐? 네가 안 했다라는 걸 증명하기 전까지는 너는 범죄자야. 너는 차별 범죄자야. 라고 딱 찍어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이 사람이 차별 받았다라고 하는 우리 초등학생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예요. 와 이거 대박. 아니 이거 무슨 말? 굉장히 감성적이다. 아니 근데 그거를 우리 인권 변호사들이 썼던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 울고 나 진짜 피해 봤잖아. 너 몰라? 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도 내 편 들어줘야 되고 또 법이 그렇게 딱 해가지고 땅땅땅 때려 봐라. 이 사람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야. 이게 지금 법으로 제정되는 게 차별금지법이 되겠죠. 네네. 자, 우리가 보면 3장 또 25조에 보면 문화체육 오락 공급에 대해서 배제 제한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 사례에도 이미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남자로 30 몇 살까지 살았어요. 그러면 일단 골격 형성이 다르죠. 키가 다르죠. 근육 형성이 다르죠. 그 상태에서 성전환 수술을 싹 다 한다 하더라도 수술까지 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여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있던 근육을 잘라내겠습니까? 키워온 뼈를 없애겠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다른 게 뭡니까? 일단 호르몬 분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남자와 여자라는 걸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얘들이 사춘기를 딱 지나는 순간 쟤 남자구나, 쟤 여자구나 알 수 있는 게 이 남자와 여자의 부분인데요. 자, 우리 일본의 도쿄올림픽에 그 성소수 커밍아웃 한 친구가 몇 명이라고요? 128명. 최다. 도쿄올림픽 최다. 결국은 커밍아웃 했다라는 게 그냥 문제가 아니고요. 역도 선수 중에 한 명이 이제 탈락했어요. 천만 아니 다행이다. 무슨 부끄러운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친구는 남자의 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성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자 역도 선수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남자 역도 선수였어요. 그런데 이제 남자로서는 가망이 없는 거지. 그래서 여자로 이제 바꾼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들어왔는데 그래도 금메달을 못 땄네. 자, 그렇듯이 이 친구는 지금 격투기 선수로 나왔어요. 이 남자는 해군 장교로 있었던 친구라고요. 근데 30 몇 살까지 남자로 또 살았었고요. 그런데 이제 여자 격투기 선수로 들어와서 지금 딱 보면
그림에서도 보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어떤 그런 체격 차이가 있어요. 원래 이런 스포츠 경기는 원래 체급별로 나누게 돼 있어요. 왜? 심각한 상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체급을 나누는데 이건 아마 그냥 무제한급일 거예요. 무제한급이다 보니까 완전히 저렇게 차이가 나는데도 경기를 붙인 겁니다. 지금 이런 경기가 뉴스 곳곳에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런 특히 격투기에서. 두개골이 박살이 났죠. 근데 능력 없는 남자들은, 능력이 부족한 남자들은 다 여자 같아요 라고 말만 하면 수술하지 않아도 됩니다. 말만 하면 다 출전이 가능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법안들을 지금 하이패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왜? 입사를 할 때든, 그리고 승진을 할 때든, 입사를 할 때든, 그 어떤 경우에든 우리가 뽑혀야 되는 순간이 있을 때 누구를 뽑겠습니까? 한번 양심 손을 얹고 내가 사업주다, 내가 고용주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송에 휘말릴 위험을 안고 일반인을 뽑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전과자나 난민이나 외국인, 성소수자들은 그 소수자라고 이름하는 사람을 뽑겠습니까? 이거는 답이 나와요. 야, 비슷비슷하면 그냥 소수자들 뽑아. 이렇게 씹힐 겁니다. 왜? 이 법안에 어떤 내용까지 있냐면요. 정보 공개 청구까지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뭐냐면, 지금 현재 있는 법으로 적용을 하자면 대통령만이 이걸 행사할 수 있어요. 야, 이거 아무래도 의심스러워. 이 사람 정보 한번 털어봐.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대통령 명령할 수 있는데, 내가 차별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순간, 이거, 아무래도 이거 승진시험에서 이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날 안 뽑아야 될 이유를 정보를 공개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수입과 지출과 또 이 사람 능력치와 그 업무의 어떤 성과, 양쪽의 모두를 다 털어야 돼요, 결국은. 탈탈 털어야지. 회사 정보, 개인 정보까지. 네. 네. 회사 정보, 사업주 정보, 그리고 나랑 같이 승진 시험에 같이 올라온 이 사람 정보까지도 싹 다 털어야 되는 그런 법이 지금 이 차별금지법, 평등법이라고 명하고 있는 이 법입니다.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그랬잖아요. 공무원의 30%를 성소수자 뽑겠다. 아예 대놓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똑같이 공부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일반 대다수 국민들은 역차별 당하는 겁니다. 우리 애들 뭐 어떻게 동성애 커밍아웃 하려고 그래야 되나? 주여. 어떻게 갑자기 범죄를 저지를 할 수도 없고 또 외국인을 만들 수도 없고 난민을 만들 수 없으니까 그러면 동성애자 너 게이 되고 레즈비언 되라 해야 되나? 지금 이게 그냥 우리가 웃고 지나갈 문제가 아닌 게요. 대통령님께서 지금 며칠 전에 얘기를 하셨죠. 연달아 얘기하셨습니다. 성평등을 이루라. 그리고 차별금지법을 고려해라라고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언론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가 그냥 이거 심각하네. 저거 안 돼. 반대 우리가 서명만 하고 그거 어떤 그런 것만 참여해갖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열심히 움직이지 않으시면 이 사람들은 거대한 조직으로 움직일 거예요. 성평등을 이루기 위해서 뭐 하라고 합니까? 시민 그 단체들이 연합해라라고 명령했습니다. 네, 명령을 했어요. 이 차별금지법 부과해라라고 지금 임원회의에서 얘기했어요. 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서 정말 다들 관심 가지고 정말 내가 관심만 가지고 예. 있으면 안 돼요. 질문. 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모든 이 행동들이 무엇 때문에 하느냐? 이거는 공산주의로 가자는 겁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는 법안이 지금 이 법뿐만 아니라 그래 있습니다. 예, 이 법안뿐만 아니라 정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법을 다 제정을 해 놓았지만은 이게 공산주의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무용지물입니다. 지금도 이재명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도 여기 안 걸립니다. 왜? 이재명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고발을 해도 그 수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만 하느냐? 오직 이 정권을 바꿔야 됩니다. 정권을 바꿔가지고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이걸 갖다가 할 수 있지. 지금 있는 그 법을 갖다가 지금
아무리 위헌이라 그래도 이 헌법에 위배되잖아 이런 것들이. 그래도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그래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것들이 그 장애자 이렇게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하죠. 북한에 가보세요. 장애자는 완전히 죽여버려요. 왜? 그거 한다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평양이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래서 문제는 이거 되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보다도 더 확실하게 지금 이 정권 바꾸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더 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우리가요, 지금 이 모든 부분들이 이제 평등법이라고 얘기하죠. 이 평등이 가장 잘 이루어진 나라가 어디입니까? 북한입니다. 네, 북한인데, 정말 좋은 말씀이세요. 그런데 이 평등이 잘 된 이 나라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공산주의가 나쁘다, 비판할 수 없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게 맞다고 생각한다면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기아 지도라는 게 있습니다. 기아라는 건요, 그 나라에서 굶어 죽는 아이가 얼만큼이 되는지를 분포도로 색깔로 나타낸 그런 지도가 있습니다. 그 지도에서 대한민국은 파란색입니다. 북한은 빨간색이에요. 아프리카 빨간색이에요. 미국 파란색이에요. 중국 오렌지색입니다. 이것만으로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어떤 걸 선택하느냐 이거는 분명할 겁니다. 자, 우리 이 얘기는 일단 많은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로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저희가 차별금지법을 지금 우리가 차별금지법 하면 동성애 이것만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자꾸 알리는 이유가 이것을 우리가 무기 삼아서 알릴수록 이 정권에 맞설 수 있다는 겁니다. 무너뜨릴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시면 오늘 들으신 말씀을 얘기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 취업 안 됐다. 역차별 당한다. 이런 지금 오늘 들은 내용들 재난 시에는 우리 아이들의 생명에 위협받는다. 이런 것들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래 얘기를 할 때에 전할 때에 이 정권에 맞설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네, 결국은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거, 평등법이라는 게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만이 속함이 아니라 우리 실생활의 안전권을 위해서 그리고 우린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정말 지키고자 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지켜내기 위해서 꼭 우리 모두가 제대로 알고 그렇게 대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